진짜 젠장, 테헤란에 있는 정권의 가장 크고 안전한 벙커인 지하 심장이 공격받아 파괴됐습니다. 작전에는 B-2 폭격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거의 산발적인 공격만 이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며칠 전 북쪽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연 헤즈볼라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사드립니다. 전쟁 7일째 최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 정권의 핵심 역량이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적 압박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은 더 이상 하나의 전선으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이 소식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 한복판에 위치한 알리 하메네이의 군사 벙커를 공격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란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지휘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벙커는 정권의 핵심 복합시설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여러 거리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출입구와 회의실, 정교한 작전실, 미디어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중심지로 사용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권의 지도부는 전쟁 중에도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지휘와 통제의 중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격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상 의미가 있습니다. 약 50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정밀한 정보에 의해 유도되어 이번 공격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보고에 따르면 고 구 하메네이는 작전 중 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되었습니다. 즉,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날에는 그가 이 벙커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첫날이 지난 후와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도 이 단지는 이란 고위 관리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순간까지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정권의 여러 고위 인사들이 폭격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벙커 안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군은 공격에서 제거되었을 수 있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히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정권이 군사적 결정을 조율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의 또 다른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정권이 지휘센터와 가장 보호받는 은신처, 그리고 지도부 인물들을 잃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테헤란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BBC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주민들을 인용해 어젯밤을 지상에서의 지옥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 격렬한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란의 수도에서는 밤새도록 폭발이 이어졌고 사람들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수도와 그 주변의 군사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쿰시에서 민간인들에게 다음 군사 목표물에서 철수하라는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더해집니다. 또한 이란 내에서 중대한 제거 작전이 있었다는 보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권의 구조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메네이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시죠? 공격이 있었던 첫날 토요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돌았고 밤이 되자 이미 그가 제거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정보는 완전히 혼란스러우며 적어도 이란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 분쟁은 지역 내 다른 주체들에게도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바레인에 있는 여러 건물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했으며 그곳에는 카타르 해군 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걸프협력회의,
GCC 회원국들의 연합해군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이란 내에서의 보복 공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 초기부터 이란은 걸프 전역에서 서로 동맹을 맺은 아랍 국가들의 인프라와 인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정부들이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네타냐후가 어젯밤 새로운 안보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갈등이 계속되면 판도가 바뀌고 더 많은 정부가 공격자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여러 행위자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프 전역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계속되고 대피 계획이 시작되며 이 지역의 위험이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인이 걸프 지역에 어떤 나라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걸프 국가들이 가진 군사력과 특히 방어 능력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인프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된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관된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훨씬 더 심각한 확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미사일, 드론, 기지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이 지역을 지탱하는 디지털 기반을 겨냥한 전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 모든 국가에 매우 중요한 국가 서버, 통신, 그리고 민감한 운영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미국 관리들은 CBS 뉴스에 미국 공군의 AMQ-9 리퍼 드론 세대가 이미 에픽 퓨리 작전 중에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대는 이란 해안 앞바다에 추락하려 했고 또 다른 한 대는 카타르에서 아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번 주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해보면 아랍에미리트의 방공포대가 미국의 항공기 최소 3대를 격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서방 측에서도 전쟁이 마찰, 혼란, 그리고 소모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과 실수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육지, 공중, 해상,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인프라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군사 압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최근 1시간 동안 미국의 폭격기 유명한 B2가 이스라엘 산악지대에 깊이 매설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향해 2,000파운드짜리 관통폭탄 수십 발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사되는 것을 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는 것을 미리 파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과 연결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 전에 파괴된 테헤란 북동부의 비밀시설 민자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보도된 것처럼 우라늄 농축과는 관련이 없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무기화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핵물질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 그 물질이 실제 폭탄으로 전환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 핵 프로그램은 보통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심 부품을 준비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폭탄을 설계하고 기폭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민자다에는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 부품, 첨단 기폭 시스템, 그리고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통합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시설은 단순히 물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물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전환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파괴가 확인되면 그 메시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타격은 단순히 위협할 수 있는 능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위협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겨냥한 것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6기를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사용되기 몇 분 전에 파괴했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첨단 방어 시스템 세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파괴된 각 발사대는 단순히 즉각적인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공격의 가능성도 줄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사대가 없는 미사일은 결국 터널에 보관된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며 단순히 파괴되기를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과 엄지척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왓츠앱 비공개 뉴스 그룹에 접속할 수 있는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아래 가입 또는 참여 버튼을 누르면 왓츠앱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정보, 동영상, 이미지 등을 공유하면서 이스라엘과 이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상징적이고 군사적인 타격이 바다에서 왔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의 무인 항공모함으로 알려진 것을 제거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대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란인들은 상선에서 개조한 이 선박을 먼 바다에서의 억지력을 위한 큰 업그레이드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란의 모든 해안을 커버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날 그 이른바 왕관의 보석은 또 하나의 파괴된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 한가운데에서 미군은 이미 이란 선박 30척, 즉 정권 함대의 25%를 파괴했습니다. 현실은 한 나라가 이런 종류의 해군 자산을 대립 중에 잃게 되면 군사력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선전, 그리고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잃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부 전선에서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상황 평가가 끝난 후 북부 지역의 어떤 주민도 자신의 땅이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의 안전 보장이 임무라고 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리고 1년 또는 1년 반 전에 있었던 전쟁,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북부 전역, 특히 레바논 국경과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완전히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쟁 중에 벌어진 모든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약속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시민들이 다시는 피난을 가거나 강제로 이주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적국 영토 내에서 병력을 강화했고 이미 점령한 추가 지점들로 확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식 메시지가 단순한 소극적 억제가 아니라 존재감과 작전 확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예고되었던 일로 이스라엘군이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바논과의 북쪽 국경 전체에 걸쳐 군대가 배치되어 방어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헤즈볼라의 지상 부대가 레바논 중심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에 베카 계곡에 4개 추가 마을에 대한 새로운 대피 경고가 더해졌습니다. 이곳은 레바논 남부로 이스라엘 방위군의 존재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약 9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 내 집단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의 삶을 뒤흔들고 일상을 변화시키며 인구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고 걸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캠페인 시작 이후 레바논의 다이에 지역에 이미 26차례에 걸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밤사이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가 있다고 알려진 본부와 10개의 건물,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타격된 목표 중에는 집행위원회 본부와 다이에에서 공격하는 데 사용된 드론이 보관된 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이루트 남부 교외로 수년간 이 조직의 가장 상징적인 거점 중 하나였으며 단순히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테러 조직 헤즈볼라의 내부 구조 전체를 무장 해제하려는 캠페인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록 이란의 공격 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란 발사체의 파편이 기바팀의 한 학교 근처에 떨어진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다른 요격 파편들이 티베리아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북부 여러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사일이 단 하나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냉혹한 현실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초기 며칠처럼 미사일이 대량으로 발사되지는 않더라도 경보가 울릴 때마다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사이렌은 여전히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사일의 충격이나 파편 하나가 집, 도로, 학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째 날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란은 더 이상 초반에 보여줬던 대규모 미사일 발사를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전설적인 이란 미사일인 코람샤흐르 사호의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수십 발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단 한 발의 미사일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계속 대피소로 달리게 만들며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는 이제 미사일이 아주 적게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의 수는 날이 갈수록 매우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무기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그들의 발사대가 하나씩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사 트럭이 없으면 저장된 미사일들은 결국 차례를 기다리는 표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해 143차례의 이란 공격을 맞이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에는 25차례, 둘째 날에는 64차례, 셋째 날에는 25차례, 넷째 날에는 9차례, 다섯째 날에는 11차례, 여섯째 날에도 11차례였습니다. 어제는 여섯째 날이었고 오늘은 대략 4차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만을 집계한 것이고 동시에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에서 발포를 시작해서 북쪽에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란의 공격 강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비록 분쟁이 이 지역의 다른 곳들로 분명히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단순히 이란이 언제 공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란이 전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란이 날이 갈수록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겨우 9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국경이 자국의 파괴를 노리는 강력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가 개입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준비, 규율, 그리고 헌신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경보, 대피소, 시민들의 수능,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요격들은 분명히 매일의 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이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피해가 지금처럼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없었고 일주일도 안 돼 수천 명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사이렌을 보고 대피소로 달려갔다가 20분 후 애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이런 전쟁에서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며칠 동안 특히 3가지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제거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지 말이죠. 이란,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더 크게 확전할지, 그리고 이란의 공격이 계속 줄어들지 아니면 강력한 타격으로 반전시키려 하거나 강력한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샤밧 샬롬.